안녕하세요, 소녀님들. 아젤입니다. 오늘 제가 포토슛이 있어가지고 파리를 갔다 왔거든요. 보통은 포토슛 갔다 오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최근에 조금 고백하는데 게을러져가지고 팟캐스트를 건너뛰기도 했지만 댓글을 주셔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매일매일 다시 하는 루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있었던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수요일이고요. 근데 수요일이라서 원래 막내가 발레를 가야 되지만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촬영을 하시기 때문에 또 너무 귀한 분들이고 반가운 분들이라서 발레를 안 보내고 저희랑 같이 파리를 나가게 됐어요. 왜냐면 언니들이 중학생이라 걔네들은 오전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9살짜리를 혼자 또 집에 놔두고 가기는 약간 그래가지고 얘도 데리고 가면서 사실 좀 불안했거든요. 왜냐면 집에서 아직도 얘가 제일 개망난이에요.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고 또 개망난이가 한 마리 있고 그리고 개랑 개망난이랑 둘이 제일 단짝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 가가지고 또 무슨 얘가 또 정신없게 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갔으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말 오늘 또 새로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라고 자식을 다 아는 척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다 안다고 생각을 해도 안 돼요. 그게 정말 위험한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또 나는 얘를 어떻게 단정을 짓고 있었더라고요. 얘는 이렇다. 얘는 아직 덜 컸고 얘는 철도 없고 개망난이고 막 사실 지가 그렇게 하고 집에서는 뭐 굳이 제가 좀 변명을 드린다면 얘는 일단 아침에 쌍나발을 불고 시작하는 적이 되게 많아요. 그 아침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애기들일 때는 아침에 기분이 보통 좋았단 말이죠. 1번하고 2번은. 나는 애기들은 이렇게 아침에 기분이 좋은데 인간이 나이가 들고 세상에 때가 타고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걸 알면서부터 아침이 싫어지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얘는 애기 때부터 아주 일관성 있게 아침마다 그렇게 울어댔어. 아침이 싫은가 봐. 아침에 얘한테 뭐 하나 걸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진짜 온 식구가 제일 어린 얘 눈치를 보고 뭐 하나라도 트집 잡힐까 봐 얘를 피하고 이런단 말이죠. 심지어 어떤 걸로도 화를 내냐면 만약에 자기가 먹으려는 식빵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먼저 뜯어서 먹고 있어. 그러면 난리 나요. 자기가 개시를 안 했다 이거지. 뭐 보고 있으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이 정도로 약간 또라이 아닌가? 뭐 딸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조차 있을 정도로 얘가 정말 지 맘대로 하는 인간이거든요. 집에서 막내고 너무 오냐오냐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작년에 큰 병이 있어가지고 또 더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모셔줬더니 이게 또 더 나빠졌나?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같이 촬영하고 나서 나는 내 막내한테 또 한 번 반하고 존경하게 됐어요. 걔를 또. 그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제가 어제 예고를 드렸던 그 얘기부터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괜히 별것도 아닌 예고를 또 드린 바람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그 바람둥이의 그 특징을 제가 전 세계적인 바람둥이인 그 A씨, 뭐 이미 이름 다 말했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요. 그 A씨, 그리고 A씨의 절친인 우리 시아버지, 둘 다 아주 바람둥이에요. 이게 비슷한 인간들끼리 같이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쩌다 보니 어떤 인간이랑 친구가 됐어. 근데 그 친구가 나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인간이 악영향을 자꾸자꾸 미쳐가지고 가스라이팅을 시켰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점점점 나쁜 짓을 해도 이거 괜찮아 이러면서 지네끼리 합의를 보는 거야. 지네끼리 뭐 합의 보면 그게 끝인가? 근데 그런 경우인 건지 아니면은 둘 다 원래 그런 인간들이라 만난 건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볼 때는 후자예요. 둘 다 그런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서로 죽이 잘 맞은 거죠. 몇십 년을 친구로 지내고 우리 시아버지는 먼저 지옥으로 갔지만 그 A씨는 곧 따라갈 것 같습니다. 사실 그 A씨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요. 저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만 만약에 너는 누가 제일 세상에서 잘생긴 것 같아? 물어보면 정말 망설이지 않고 그 A씨를 될 정도로
저렇게 완벽하게 생긴 사람이 있을까? 물론 잘생긴 사람은 정말 많잖아요. 뭐 제임스 딘부터 해서 누구나 다 취향껏 다니엘 헤니까지 쭉 될 수 있겠지만 뭐라 그래야 될까? 뭔가 그 신비로우면서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약간 남신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미스테리하고 이런 걸 다 갖춘 인간은 저는 그 A씨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서 잡히진 않았지만 아주 모든 사람들이 추정하기로 살인도 2건이나 한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자기 와이프였던 여자고 하나는 매니저였다나? 너무 무섭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읽어봤거든요.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이 다룬 거를. 내가 봤을 때는 물증이 없을 뿐 그 A씨가 맞는 것 같아. 와, 그거 읽고 나서는 그냥 뭐 잘생기고 자시고 간에 그냥 악마로 보일 뿐이죠. 내 생각에 악마가 진짜 있다면 못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 막 그렇게 무섭게 생기지 않고 진짜 홀릴 정도로 잘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악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그 악마의 친구인 우리 시아버지도 준 악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 준이야. 둘 다 비슷하지. 하여튼 우리 시아버지도 살면서 온갖 여자를 다 만나고 그 결혼은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혼 생활을 그렇게 유지도 못하면서 좀 살다가 헤어지고 또 좀 살다가 헤어지고 이런 식으로 살면서 결혼을 엄청 했고 결혼 외에도 그냥 좀 만나다가 말고 좀 살다가 말고 그러면서 애는 또 낳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2사람 바람둥이의 경우를 보면 이 바람둥이들하고 제가 봤을 때 평범한 바람둥이들하고는 조금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간들은 사실 자기가 어떤 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권력이라는 거는 자기가 속한 어떤 그런 세계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만큼 입지가 있단 말이죠. 그 A씨도 그렇고 우리 시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시아버지가 데뷔를 시킨 헐리우드 스타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만 대면 다 알잖아요, 사실. 그럼 뭐겠어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쉽게 여자들을 꼬시고 그 여자는 이 남자가 좋다기보다 이 남자가 가진 파워를 좋아한 거겠죠. 그래서 서로 어떤 거래를 하면서 바람을 피운 거겠지. 그래서 그 권력을 이용하고자 했던 그 여자들도 짝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싱글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권력자들은 보통 옆에 누가 있거든요, 이미. 근데 옆에 있는 여자를 존중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또 바람을 피우고 뭐 걸리면 뭐 배째라는 식으로 그럼 너랑 헤어져 줄게 헤어지고 사실 우리 시아버지가 돈이 나중에 없었던 이유도 거의 다 위자료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이야. 한 번 헤어질 때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예쁜 여자랑 이미 살고 있어도 그 사람 눈에는 누가 최고다? 새로운 여자가 제일 신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했던 말 중에 되게 명언이 있어. 절대 새 여자한테 이길 수 없다. 바람둥이한테는 새 여자가 최고다. 근데 그냥 평범한 남자인 경우에는 물론 새 여자가 신선하기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또 조금 다른 경우가 뭐냐면 그 이번에 바람난 그 할배같이 이미 알고 있던 여자를 새삼 여자로 보면서 바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약간의 호감은 이미 처음부터 느꼈던 거지. 근데 그 여자랑 아무 관계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여자랑 계속 만날 끈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여자를 넘봅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옛날에 좋아했어, 이 여자를. 근데 이 여자랑 안 됐단 말이지. 그래도 또 세월이 지나도 그 여자를 다시 볼 수만 있으면 또다시 어떻게 해보려 껄떡대요. 그게 정착을 못하는 그런 바람둥이의 특징이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그런 전형적으로 찌질하고 평범하면서도 나쁜 남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예를 제가 이번에는 아니고 다음번쯤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이제 제가 다시 그 삼성 생활로 돌아갈 거고 거기서 만나게 된 어떤 동기에 관한 얘기인데 그 사람이 지금 돌아보니 그런 인간이었더라. 근데 그 사람의 예를 보더라도 결국은 결혼이라는 거는 조건을 보고 하면 안 돼요. 결혼이라는 거는 진짜 안 하면 안 했지 가슴이 뛰는 사람하고 해야 돼요.
가슴이 전혀 뛰지 않고 머리로만 이렇게 계산을 맞춰서 아, 저 정도면 됐지 뭐. 뭐 저 정도면 됐지 뭐가 뭐예요.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면 안 돼요. 하다못해 물건도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뭐 상황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고려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사고 싶었지만 가성비가 더 있는 조금 급이 낮은 거를 샀어. 결국은 가지지 못했던 그게 아쉽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돈을 더 모아가지고 내가 갖고 싶었던 걸 또 결국 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내가 대충 합의를 봐서 샀던 그 물건은 안 샀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사람을 물건에 뭐 비유하는 건 좀 그렇지만 결국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그 얘기보다도 제가 또 하나의 뭐 뻔한 가르침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 어쩌면 잊고 있었던 그것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은 아직 안 살아봤고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고 있는데 그 오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크게 느꼈거든요. 그 부분 정말 뭔가 뒤통수를 다시 망치로 한 번 더 맞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맨날 우리 부모가 나를 다 아는 듯이 말하는 게 정말 짜증이 나는데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나도 어쩌면은 그런 식으로 내 딸들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되게 입 바른 소리 하면서도.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 맘대로 딱 이렇게 규격화하고 정의를 내리고 이런 짓을 하는 거는 사뭇 건방진 짓이다. 이걸 다시 느꼈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오늘 제가 그걸 느끼게 된 거는 이 포토슛을 하면서 느끼게 된 거기 때문에 오늘의 포토슛은 정말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한 번 저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날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만난 분들은 처음 만나는 분들이 아니에요. 한 6, 7년 전쯤에 트로카데로 거기 이제 파리에 에펠탑이 바로 보이는 그 광장 있잖아요. 거기서 스냅을 했던 분들인데 다시 오신 거예요. 너무 반갑게도. 근데 이분들이 이제는 둘이 아니라 예쁜 두 딸의 부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따님들을 데리고 나온다고 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너무 궁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나러 갈 때도 어찌나 떨리는지 그래서 옛날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너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딱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던 거는 그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그리고 오히려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중후한 멋?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게 아니니까 중후하다 이런 말은 좀 신뢰가 되려나? 뭔가 더 성숙한 그런 세련미? 멋있어지고 예뻐지셨더라고요. 특히 여자분은 진짜 출산을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예뻐지셨어요. 그래서 요새는 진짜 출산이랑 뭐 늙고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 삼천포로 빠져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가천의대 이길려 총장을 뭐 말할 때 그 사람은 애도 한 번도 안 낳았고 그래서 젊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 뭐 출산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출산을 하고 오히려 더 젊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체질이 한번 바뀌고 또 호르몬 작용이 있기 때문에 물론 확 가는 분도 있지만 글쎄요, 저는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분을 보면서도 역시 나의 이론이 맞아 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딸들이 정말 어쩌면 그렇게 반반 닮았을까? 보통은 이렇게 한쪽을 많이 닮거나 이렇잖아요. 뭐 엄마 붕어빵이든지 아빠 붕어빵이든지 이런데 진짜 반반 너무 잘 닮아가지고 애들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시죠? 제가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남의 집 애한테 예쁘다 소리도 잘 안 하고 우리 집 애들한테도 예쁘다 소리 잘 안 합니다. 근데 진짜 귀엽더라고요. 특히 오랜만에 만나는 아기 2살이 조금 안 됐대요. 그 막내는 그 유모차에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그리고 그 희한한 게 제가 진짜 치를 떨 정도로 유모차를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 유모차를 미는 느낌이 또 왜 이렇게 이상한 향수를 불러일으킬까요? 그래서 제가 힘들까봐 계속 그 아빠가 자기가 밀겠다고 하시는데 난 섭섭했어. 내가 밀고 싶었거든. 그래서 막 할 수 있을 때마다 제가 밀었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 데리고 간 3번 막내가 6살 이제 큰딸하고 처음엔 약간 서먹했지. 둘이 애들이니까. 근데 둘이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말투고 좀 놀기 시작하더니 한 30분 지나니까 서로 끌어안고 뭐 손잡고 다니고 이러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제 막내가 누군가한테 그렇게 의젓하게 돌봐주고 이러는 걸 처음 보거든요. 걔가 집에서는 누굴 돌봐주겠어요. 뭐 끼케야 뭐 걔밖에 없잖아요. 근데 걔도 사실 걔가 더 얘보다 성숙했거든요. 그러니까 걔도 돌봐준 느낌이 없어. 보통 걔가 얘를 돌보고 있거든요. 얘가 울거나 이러면 걔가 가서 막 왜 우냐고 옆에 앉아있고 막 눈물 흘리며 핥아주고. 근데 우리 집 걔가 거의 늑대라 애교가 요만큼도 없는데 그나마 이 막내한테는 진짜 걔가 해줄 만큼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온 식구 더하기 걔까지 얘한테는 다 이렇게 납작 엎드려 갖고 울면 왜 우냐고 안아주고 막 달래주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런 애가 어, 자기보다 어린 동생을 만나니까, 와, 완전 언니인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리고 조금 약간 멀리 가는 것 같으면 가서 딱 이렇게 데리고, 내가 막 오죽하면 너 경찰이야, 뭐야. 막 그랬다니까, 오늘. 왜 이렇게 연행을 자꾸 해? 그랬더니, 애기가 자꾸 멀리 가니까 조금 걱정된대. 그래서 자기가 가서 데리고 온다고. 이러다가 이제 그 에펠탑 거기 트로카데로 근처에 보면 애들이 노는 놀이터가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놀이터에 관심이 없지만 저는 애를 셋이나 키워봤기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그런 공원이나 놀이터를 좋아하는지 알거든요. 6살이면 한참 그런 거 더 좋아할 때지. 그래서 잠시 아무리 이제 넷 가족이 됐지만 엄마 아빠의 또 추억에 둘이 커플샷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잠깐 애들 내가 보고 있겠다. 그래서 남편을 보내가지고 두 분만 이렇게 또 커플샷을 찍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그 놀이터를 이제 데려갔더니 그 아버님께서 되게 약간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6살짜리 꼬마가 겁이 좀 많아가지고 그 미끄럼틀을 타려면 올라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계단도 잘 못 올라간대 끝까지 무서워서 내려오는 걸 못 해가지고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고 한 몇 계단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막내는 우리 3번은 거의 서커스 단원이거든요. 얘는 막 완전 원숭이과라 오만대를 다 기어 오르고 막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나넷이랑 둘이서. 또 오데스는 안 그런 편이고 나는 안 그런 애랑 그런 애 다 키워봤기 때문에 그 6살 꼬마도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아 쟤는 약간 우리 오데 같구나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언니가 하는 걸 보더니 약간 용기를 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발렌티나가 자기가 막 신나서 놀고 있다가 얘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딱 멈추더니 걔 올라오는 거 하나하나 보고 있어. 근데 얘가 올라가니까 아빠는 이제 얘가 안 하던 짓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야, 나 병원 가기 싫다고 막 이러는데도 애가 나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6살짜리. 나 그 말 왜 이렇게 뭉클하지?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를 못 믿어 하니까 6살짜리가 나 할 수 있어 그러더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가 앞에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봐주고 있으니까 약간 높은 구름다리도 하나씩 건너는 거예요. 나는 막 이게 왜 이렇게 인간 승리 같을까? 막 박수를 치고 그랬어 내가. 왜냐면은 그 나이 때에 어떤 걸 극복한다는 거 이게 어렵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한번 그걸 극복했을 때 다음번엔 다른 걸 할 때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도 알거든요. 근데 발렌티나가 얘가 혹시라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발을 헛디딜까봐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가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순간 데자뷰 같이 어떤 장면이 탁 스쳐 지나가는데 진짜 주책맞게 울 뻔했어요. 그 데자뷰가 뭐였냐면 우리가 한 5년? 5년 전쯤에 그 공원을 또 간 적이 있어요. 저희는 사실 그 공원을 여러 번 갔거든요. 거기서 촬영도 많이 하고 파리에서 제일 유명한 명소니까요. 거기를 자주 가는 편이었는데
그때 아마 발렌티나가 4살이었고 나넷이 9살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똑같은 공원을 가서 그 구름다리를 건널 때 근데 나넷은 더 걱정을 하고 있었지 그때. 왜냐면은 오늘 이 6살 꼬마는 원래 조심성이 많은 앤데 우리 발렌티나는 조심성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막 어렸을 때 넘어지기도 되게 많이 넘어지고 떨어진 적도 있고 그래서 까지고 막 이런 적이 많아가지고 저는 항상 좀 약간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어디를 가면 얘가 또 어디서 또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그날도 나넷이 엄마 좀 쉬고 있으라고 자기가 얘 본대. 9살이니까 이상하게 그 첫째 9살하고 생각해보니까 막내 9살하고는 사뭇 느낌이 다르네요. 첫째가 9살이었을 때는 정말 다 컸다 이런 생각했는데 막내 9살은 왜 이렇게 아직도 애기 같은지. 근데 그 첫째 9살일 때 엄마 쉬라고 했을 때 너무 얘를 믿은 거지. 얘가 뭔가 진짜 든든했어요. 정말 든든하게 해줬고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막 빨리빨리 건너려는 동생을 막 자제를 시키면서 잘 봐. 딱 발을 보고 이렇게 건널 때를 보고 다리를 옮긴단 말이야. 이러면서 딱 가르쳐주고 자기가 말한 대로 하면 막 박수 쳐주고 브라보 막 이러고 그리고 동생이 좀 빨리 뛴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옆에 있다가 넘어지기 전에 딱 낚아채고 그러던 내 첫째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지 몰랐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9살 정도까지 키워놨으면 동생을 좀 봐줘도 되지 뭐. 이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보살핌을 받던 9살이 6살 동생을 그렇게 보살펴 주는데 갑자기 그날 못했던 고맙다는 말을 내 첫째 딸한테 오늘 꼭 해야지? 그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날은 왜 그게 그렇게 고마운지 몰랐을까? 그러고 왜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똑같은 장면을 보고서야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나는지 와 이러다 또 울겠네요. 근데 갑자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눈물 나고 다시는 오지 않을 그날도 그립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얘가 되게 까칠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나넷이 요즘 말로 하면 츤데레 이렇다고 할 수 있겠죠. 되게 툴툴대면서 사실 해줄 건 다 해주고 막 한 번씩 감동시키고 이러는 편인데 저는 그 츤데레라고 보기도 하지만 말로 까먹는다 자기 공을 그렇게 얘한테 몇 번 말한 적은 있거든요. 어차피 해주고 어차피 그렇게 신경 쓰면서 왜 말은 그렇게 할까? 네가 그렇게 하면은 뭐 되게 시크한 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아무래도 틴이고 자기가 막 무조건 잘해주고 이런 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이런 성격인가 봐요. 근데 얘가 작년에 또 해줬던 게 또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년에 동생이 아팠을 때 아파도 우리는 할 건 다 하자 이러면서 동물원도 가고 뭐 오만 데를 다 돌아다녔는데 갈 때마다 서로 말은 안 하지만 결국은 약간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가면 뭐도 사 먹고 이래야 되는데 못 먹고 동생은 그러고 또 그게 관절을 치는 병이라서 한 조금 걷고 나면 애가 다리 아프고 동물원에서 아빠가 막 막대기 주워가지고 지팡이로 해주고 그러다가 더 아프면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업어주고 근데 그때도 우리 나넷이 거의 얘를 업고 안고 계속 그렇게 해줬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았던 거를 다행히 이 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베풀고 있구나. 그럼 결국 우리 나넷은 정말 대인이구나 이 생각을 하다가 와 진짜 울 뻔했어요. 너무 고맙고 나보다도 나은 내 딸 이러면서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동생하고 정말 잘 지내가지고 오늘 걱정했던 것보다 사실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애기들이라 뭔가 좀 잘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시간이 좀 짧은데 그 안에 다 찍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진행이 됐고요. 결국 돌아보면 우리 막내가 너무 잘해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막내가 이렇게 세심하게 잘 챙길 수 있는 언니가 된 거는 그런 언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거를 뻔한 거를 꼭 이렇게 겪어봐야 내가
깨닫고는 고마운 줄 알고 이러는구나. 난 참 아직도 어리석구나. 그리고 항상 오늘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오늘도 했어요. 갑자기. 물론 한 번씩 살다가 한 5년에 한 번씩 깨닫습니다. 그러다 또 까먹죠. 촬영을 마치고 나서 약간 애매한 시간에 마치게 됐어요. 한 1시 30분? 근데 그때쯤에 밥 먹을 수 있는 데가 잘 없거든요. 2시에 마감하는 레스토랑이 거의 다라. 근데 하루 종일 여는 데 중에 맛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있어요. 그게 피라미드의 우동집 사누키야. 되게 한국 사람들한테도 유명해가지고 한국 메뉴판도 다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를 꼬마를 데리고 갔어요. 얘는 한 번도 안 가본 데라 얘 또 우동을 좋아하거든요. 얘랑 아빠는 니꾸 우동을 시키고 나는 덴뿌라 우동을 먹었는데 먹고 나서 또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아끼라고 일본 단골 빵집도 갔어요. 그 집 케이크는 진짜 내 입에는 프랑스 어떤 빵집보다도 최고예요. 뭐 아시잖아요. 일본인들이 베껴서 더 잘 만드는 걸로 세계 최강이잖아요. 뭐 여기서 일본, 한국 이런 걸 따지고 싶진 않고 어쨌거나 그 빵집은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파리를 놀러 오신다면 이 우동집하고 그 빵집은 뭐 권해드립니다. 맛있게 한 끼를 드시려면 거기 가면은 절대 후회 없고 너무 비싸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그 집은 내가 지금 이 집을 다닌 지 10년도 넘는데 아직도 내가 주문할 때면은 어떤 직원이건 간에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일본말로 물어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나는 일본인이 아니다. 막 프랑스어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뭐 그냥 그들이 나를 프랑스인이면 어떻고 뭐 한국인이면 어떻고 일본인이면 어떻고 뭐라고 보든지 간에 뭔 상관이야 싶어서 그냥 그들이 일본말로 말하면 나도 일본말로 대답하고 그들이 프랑스말로 말하면 나도 프랑스말로 대답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나는 또 이상하게 홍콩 사람들은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또 중국말로 말을 걸어요. 나는 대체 어느 나라 사람 같이 생긴 건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고 진짜 뻥 안 치고 한 번은 홍콩에서 단체로 놀러 온 관광버스에서 막 우르르 내리던 중국인들이 서로 수군대다가 나한테 마구 달려와. 왜 저러지? 나한테 뭐 길 물어보려고 그러나? 근데 갑자기 막 수첩 같은 거 꺼내가지고 들이대면서 중국말로 막 떠드는데 제가 중국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내가 아는 거는 니하오하고 쉐쉐밖에 없어. 아, 쪼메이야 이것도 아는구나. 뭐 하여튼 아는 거 한 세네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라 하는데 보니까 사인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결국 내가 한 말이 I am nobody. 나는 아무도 아니다. 이러면서 막 도망갔어. 하여튼 홍콩 배우 중에 나랑 조금 닮은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고요. 이건 또 삼천포였고요. 그래서 오늘 그 우동 먹고 또 약간 달달한 케이크도 먹고 이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는 이런 데 오지도 못했는데 이제 다시 아무렇지 않게 이걸 먹을 수 있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또 당연히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네? 이걸 느끼는 순간 또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 충분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그러지 않고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결국 느낀 거는 현재를 충분히 감사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서 과거가 될 오늘도 잘 각인해 둬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오늘을 정말 정말 알차게 감사하게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잘 기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느낀 것은 그 정말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그 옛날이 감사하다. 이걸 갑자기 느끼면서 그러면은 오늘을 더 잘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새삼 내 딸들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보고 싶다 이러면서 집에 왔거든요. 셋이서. 그렇게 왔으나 또 하나 다른 진리를 느끼게 됐는데 대체 왜 우리가 오늘을 그렇게 감사를 못하고 사는가? 집에 돌아왔더니 개 난장판이에요. 부엌이 엉망이 나중에 그 개판에 뒤집어 자고 있는 개새끼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막 자기들이 먹은 것도 설거지 안 해놓고 그 와중에 또 둘이 대판 싸우고 있고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왜 저것들을 그리워했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뒤통수를 맞는 이래서 현재 충실하기가 힘든 거였구나. 그런 반복되는 또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훈훈하게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내일 제가 또 하던 얘기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